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밝게 웃던 사람이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무대 뒤로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때는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웃음의 아이콘이었고 나래바라는 독특한 문화로 수많은 연예인 친구를 거느렸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겨울의 시작과 함께 터져나온 그녀의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나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매니저들의 폭로를 시작으로 불법 의료 행위, 횡령, 그리고 동료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엮인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사에 나온 팩트만을 바탕으로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져 있던 박나래 씨의 2025년 연쇄 논란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평소 박나래 씨와 함께 일했던 전직 매니저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씨를 상대로 약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압류라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가 받을 돈이 있으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신 집이나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묶어두겠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보통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분쟁은 소송부터 시작하기 마련인데 왜 이들은 가압류부터 신청했을까요?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숨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당했던 수많은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논란이 터지자 다음 날인 12월 4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딸과 상의도 없이 전직 매니저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큰 싸움이 났는데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슬그머니 돈을 보내며 입막음을 시도하려 한 모양새였죠. 하지만 매니저들의 변호사는 즉각 이 돈을 돌려보내며 이런 식으로 사전 협의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어머니가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보낸 것일 뿐 합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들은 대체 어떤 대우를 받았기에 이렇게까지 분노한 걸까요?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가히 현대판 머슴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운영하는 나래바 파티의 뒷정리부터 술자리 강요까지 24시간 내내 대기하며 그녀의 사생활을 뒤치다꺼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 가족의 일까지 맡기는 등 매니저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처럼 이용당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집 내부 조명 설치는 기본이고 수산시장이나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가지러 지방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나래바 파티가 열리는 동안에는 집안에서 대기하며 와인을 칠링하고 파티가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심지어 파티 참석자들이 집에 갈 때 택시를 잡아주고 그들이 탄 택시 번호판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해야 했다고 하니 매니저라는 직업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 씨가 직접 만든 것처럼 나왔던 화려한 음식들도 사실은 매니저들이 만든 것이라는 폭로였습니다. 시청자들을 속인 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폭언과 신체적 위협에 대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고 화가 나면 술잔을 집어던지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니저들이 상처를 입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무려 400시간에서 450시간을 일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5시간을 매일같이 일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우리는 소규모 2인 기획사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며 법적 허점을 이용해 반박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갑질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신규 예능 나도 신나 촬영 당시 박나래 씨는 사전에 소품이 필요 없다고 말해놓고는 당일 현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겠다며 갑자기 매트와 와인잔을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이를 제때 찾지 못하자 이를 X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돌이 한번 해야겠다는 등의 심한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매니저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박나래 씨는 오히려 프로그램 PD와 작가들에게 연락해 우리 매니저들을 괴롭혔냐, 왜 그만둔다고 하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엠파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 무허가 영업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전직 매니저들이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해서 몰랐던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횡령 혐의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C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11개월 동안 4,400여만 원의 월급을 줬고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돈 3억 원을 송금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도 11개월간 5,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개인주택 관리비나 물품 구매를 위해 회사 계좌에서 최소 1억 원가량을 썼다는 주장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지만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 중에서도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주사이모 게이트입니다.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의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의료 행위자입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의료시설이 아닌 자신의 자택이나 차량 등에서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링거 수액을 맞고 타인의 명의로 된 항우울제 처방전까지 받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 혼자 산다 해외 촬영 때도 이 주사이모를 동행시켰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인 줄 알았고 병원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뒤 왕진을 요청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집에서 주사를 맞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 주사이모라는 인물의 실체는 더욱 황당합니다. 스스로를 내몽고 교수 출신이라거나 화려한 의대 이력을 자랑하며 연예인들에게 접근했지만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는커녕 그녀가 나왔다는 대학교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령 대학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고졸 학력의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죠. 마치 영화 화차의 주인공처럼 가짜 인생을 살며 연예인들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장사를 해온 것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박나래 씨와 주사이모를 검찰에 고발하며 박나래 씨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게이트는 박나래 씨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거대한 불법 의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사이모와 연관설이 제기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가수 정재영 씨였습니다. 방송에서 박나래 씨에게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예약해야 한다고 말한 장면이 포착된 것인데 정재영 씨 측은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며 즉각 부인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샤이니의 멤버 키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주사이모의 SNS에 키씨의 반려견 사진이 올라오고 키씨가 주사이모에게 명품 목걸이를 선물하거나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깊은 친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키씨는 소속사를 통해 의사인 줄 알고 집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반성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연예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같은 그룹의 온유 씨와 민호 씨 역시 주사이모가 근무하던 병원을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인 전현무 씨는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전현무 씨 측은 의사의 판단하에 이동하며 처치받은 것이고 주사이모와는 무관하다며 실제 진료 기록까지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시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버 입짧은 햇님 씨도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사이모에게 다이어트 약, 이른바 나비약이라 불리는 펜터민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의약품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짧은 햇님 씨 역시
의사인 줄 알았다며 사과하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세븐틴의 멤버 도겸 씨와 정한 씨,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배우 신주아 씨 등도 주사이모와의 친분 사진이나 사인 CD 전달 정황 등이 공개되며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에 알던 사이일 뿐 불법 의료 행위와는 무관하다거나 이미 오래전 인연이 끊긴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주사이모 게이트는 이미 연예계 전반을 뒤덮은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링거이모라는 또 다른 인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호텔 등지에서 링거이모를 불러 수액을 맞았으며 출장 비용을 협의하는 메시지까지 존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링거이모 역시 의료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박나래 씨는 주사이모와 링거이모라는 두 명의 무면허 의료 행위자를 수시로 호출해 불법 시술을 받아온 셈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박나래 씨는 12월 8일 돌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전 매니저들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지만 매니저들은 새벽 3시에 불러놓고 사과는커녕 노래방이나 가자고 하더라며 박나래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박나래 씨가 출연 중이던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놀라운 토요일 등 인기 프로그램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나 혼자 산다는 핵심 멤버인 박나래 씨와 키 씨가 동시에 하차하면서 프로그램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연매협상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나래의 행위가 업계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훼손하고 매니저라는 직업적 가치를 떨어뜨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동료 연예인인 MC몽 씨는 내가 한 실수를 누군가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언 섞인 글을 남겼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전직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니저들 역시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와 진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웃음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려한 연예인의 삶 이면에 숨겨진 노동 착취와 법적 무지, 그리고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의 고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몰랐다는 말이 법정에서 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방조와 교사 아래 이루어진 일인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중의 관심은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녀를 믿고 사랑했던 시청자들의 배신감일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녀가 사실은 타인의 희생과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유머로도 덮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박나래 씨의 2025년 연쇄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가장 큰 무기는 재능이 아니라 책임감과 도덕성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뼈아프게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박나래 씨를 둘러싼 복잡하고 충격적인 논란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25년 12월 현재까지 보도된 기사와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나래 씨와 관련인들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혐의가 의혹 단계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이번 사건이 가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어두운 그림자,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박나래 씨의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의 부실한 관리 체계, 스태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그리고 유명세를 이용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결합되어 터진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연예 콘텐츠 뒤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뢰했던 이들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나래 씨가 남긴 절차에 맡겨 정리하겠다는 말처럼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잘못이 가려지고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예계가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방대한 스캔들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나래 씨의 단독주택에 설정된 50억 원의 근저당권부터 주사 이모의 가짜 학력, 그리고 사라진 매니저들의 미지급 임금까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입니다. 2025년을 뜨겁게 달군 박나래 연쇄 논란, 그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쓰일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웃으며 대중 앞에 설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연예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오직 기사에 공개된 팩트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관적인 비난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